안녕하세요. 그리스 로마 신화 13주차 2강입니다. 자, 헤라클레스의 모험들 하고 있었는데 이제 마지막 12가지 미션 중에 마지막 미션입니다. 저승에게 케르베로스. 그래서 이제 뭐 머리가 셋 달린 걔인데 아까 나왔던 그 게리온의 아까 지난 시간에 나왔던 게리온의 소떼를 지키던 오르트로스, 머리 둘 달린 오르트로스의 자식이죠. 어, 하데스 데려오라는 이제 뭐 에우리스테우스의 명령에 따라서 갔는데 하데스와 싸웠다는 버전도 있고, 하데스가 그럼 네가 갖고 있는 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제압할 수 있으면 데려가라 뭐 이랬다는 얘기도 있고, 그 허락을 받고 목을 졸라서 붙잡아 왔다가 역시 또 놀래서 무서워서 돌려주라고 해서 이제 하데스로 돌려줬다라는 얘기가 있는 개입니다. 케르베로스. 근데 이것도 이제 이 모험보다도 거기에 이제 관련된 곁다리 이야기들. 지난번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테세우스 할 때 테세우스가 그 자기 친구 페이리테오스인가요? 그 친구의 부인을 페르세포네로 삼겠다고 무모하게 저승에 갔다가 둘 다 붙잡혀서 이제 망각에 의지에 앉아서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뭐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세우스는 주범이 아니고 종범이다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데려왔는데, 테세우스가 너무 거기 오래 앉아서 엉덩이 일부가 거기에 붙어 있었다 뭐 남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해설은 저승에 간 존재들은 뭐 온전히 돌아오긴 힘들어서 뭔가를 거기다 남겨두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도 자기 엄마 세멜레가 제우스의 본 모습을 보고 타 죽었잖아요. 그래서 세멜레를 구하러 갔다가 신발 한 짝을 남기고 왔다라는 얘기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자, 보시면 여기 이제 머리가 둘이 달렸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도기에다 그리려니까 이 도기에다 그림 그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도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다 그림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좀 간단하게 그리기 위해서 머리가 둘 달리지 않나 싶고, 여기 무슨 물음표처럼 떠 있어서 무슨 만화 지문처럼 늘 볼 때마다 좀 웃기는데, 사자 가지고 아주 착실하게 뒤집어 쓴 헤라클레스가 보이시죠? 뭐 여기다 이제 사슬을 이제 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되게 순한 모습인데 여기서는, 그죠? 이 독일은 기원전 530년 520년 사이 암포라, 양쪽이 항아리가 손잡이가 담긴 항아리를 암포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 이것도 하데스 계를 데려오는, 여기 있죠, 하데스 계. 여기 이 여인이 페르세포네일 거고, 몽둥이를 헤라클레스, 개줄을 묶어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고, 여기 헤르메스가 막 기란내를 한 듯하고, 여기 이제 아테네 여신이 보이죠. 뒤에 말을 타고 온 것 같고, 요거는 어, 이거 이제 이거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되나? 덴크멜러 데스 클라시엔 알테르투무스, 고종기 고대의 덴크멜러가 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런 책에 들어간 사파라고 합니다. 모리스 블룸필드라는 사파가인 것 같아요. 어디 갔지? 작품은 런던은 또 안 나오네. 비교적 근대 작품이고, 그 다음에 요 이제 케르베로스를 퇴사들을 조종하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 지옥의 존재들이 모양인데, 어, 화풍이 좀 낯익을 텐데 역시 루벤스 작품입니다. 1636년. 그다음에 이거 이제 프로메테우스, 아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처음에 내가 이거를 테세우스를 구해주는 그림인 줄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고, 밑에 이제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부분이 확대도 멀리서 보면 보일 것 같은데 이 독수리를 지금 제압하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죠. 간을 떼어 먹고 있는 자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표시가 되는 거고, 헤라클레스가 이 독수리들을 죽이고 여기서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크리스티안 그리스펜칼 이라는 사람 작품이고 1878년 작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화병에 있는 거. 이제 머리가 세 개 달렸죠. 여기는 데려와서 에우리스테우스에게 보여주니까 뭐 깜짝 놀라는 에우리스테우스. 항아리 안에 숨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헤라클레스의 몽둥이와 사자, 투구 이런 모습들이고요. 이거는 기원전 525년경 작품이고, 자, 그 밖에 다른 모험들이요. 12가지 위협을 이루고 난 다음에 자신을 속인 자들을 징계하는 애프터 서비스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일들인데, 뭐 대충 기억을 해보면 외양간 청소를 해줬는데 아이게우스의 외양간을 보수를 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해야 할 일이니까 내가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고 원래 계약했었는데 그 계약을 어긴 거죠. 그 다음에 헤시오네를 또 구출해 줬는데도 역시 보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 둘 아이게이아스와 라우메돈 그 트로이의 성주, 아이아스의 아버지 텔라몬과 동행해서 헤시오네, 무슨 소리냐면 이때 쳐들어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이제 군대를 조직해서 갔는데 그 텔라몬이라는 사람도 같이 동행했고, 이 텔라몬은 훗날 아이아스라는 그 트로이 전쟁에 참가했던 영웅의 아버지. 그러니까 헤라클레스 시대가 이제 트로이 전쟁의 영웅들의 윗세대 정도 되는 거죠. 텔라몬과 동행을 해서 헤시오네를 아내로 줬는데 이 헤시오네 사이에서 테오크로스라는 아들이 태어났고, 이 테오크로스는 저 아이아스랑 같이 동반해서 트로이 전쟁에 가담했는데 아이아스가 이제 자살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유명한 그 비극으로도 있는데, 그 자살할 때 옆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말리기도 하고 뭐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뭐 이런 보조자 역할을 했던 동생인 것 같아요, 테오크로스가. 여기도 뭐 몇 가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헤시오네가 이제 텔라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라클레스가 여기 포로를 잡힌 트로이 사람들 중에 네가 원하는 한 사람을 노예로 데려가라. 뭐 데려가도 좋다 그런 거죠. 근데 자기 동생인지 오빠인지를 골랐는데 일단 노예가 된 다음에 자유인으로 풀어줄 수 있다. 뭐 그래서 자기 동생을 사는 형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다는 말이 그리스어에 이제 프라이오, 뭐 프라오 이렇게 된가 뭐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서 그 이름이 나왔다. 프리아모스가 바로 트로이 전쟁에서 그 그리스 연합군의 공략을 당하는 그 성주 이름이 이제 프리아모스였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일을 한 다음에 이제 웨딩 플랜을 합니다. 그래서 그 메가라랑 처음에 결혼했었으나 그 메가라와 사이에 난 애들을 헤라가 보낸 광기 때문에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아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 메가라는 이올라우스에게 주고, 뭐 여자를 참 물건처럼 취급하는 게 안 되긴 한데 벌써 3,000년 전 얘기니까, 3,000년 더 된 얘기니까. 그래서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오이칼리아란 곳에서 활쏘기 시합에 참가하는데 이올레란 여인을 걸렸던 겁니다. 역시 이제 그 왕의 공주인데 그러니까 신랑감 찾는 경기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막상 헤라클레스가 우승을 하니까 헤라클레스는 자기 부인 메갈라 사이에 난 아이들을 죽인 전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신랑감이 전혀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주지 않았고 또
게다가 이제 소를 훔친 것으로 오해가 된 그런 측면도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집안의 아들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 편을 들었다 이거죠. 헤라클레스 훔치지 않았다고 하고 같이 찾으러 가자고 그랬는데 또 역시 다시 또 광기가 돌아와서 그 아들을 절벽에서 던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를 받아야 했고, 근데 정화받으러 간 곳에서 또 뭐 역시 헤라클레스가 악명이 좀 있어서 푸대접을 받았고, 델포이로 갔더니 쟤는 사람 죽이고 와서 이제 상습범이다. 그래서 신탁을 거부하니까 난동을 부려서 그 피티아 여사제가 앉아서 신탁을 내리는 그 세발솥 의자가 있는데 그걸 뺏어서 자기가 신탁소를 차리겠다. 뭐 이런 식의 강짜를 부리니까 아폴론이 내려와서 아폴론가 이제 일대 격돌을 할 뻔했는데 제우스가 보고 있다가 이제 벼락을 던져서 두 아들을 사이를 떨어뜨렸다. 뭐 이렇게 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죄를 물어서 노예로 팔려서 옴팔레라는 리디아, 이오니아 지역에 있는 큰 왕국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옴팔레 여왕 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데, 뭐 1년이라는 설도 있고 3년이라는 설도 있고요. 여장을 했다는 게 또 독특하죠. 그래서 여자 일을 하고, 그래서 뭐 그리스에서는 남자가 진정한 사람이 되려면 여자를 거쳐야 된다. 뭐 이런 속담이 있어서 뭐 그런 것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일을 마치고 나서 네이아네이라와 결혼하게 되는데, 이 네이아네이라의 존재를 알게 된 거는 그 저승에 갔을 때 케르베로스를 구하러 갔을 때 멜레아그로스라는 멧돼지 사냥의 영웅을 만난 거죠. 멜레아그로스는 원래 이제 불멸의 존재였었는데, 그 얘기도 좀 길지만, 그 멧돼지 사냥에 참가했다가 아틀란타를 좋아해서 아틀란타에게 그 공을 넘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따라갔던 그 멜레아그로스의 외삼촌들이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다툼이 벌어져서 그 외삼촌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엄마가 그 소식을 듣고, 원래 이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장작, 큰 장작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장작이 다 타면 이 아이가 죽는다. 그래서 그 장작을 따로 빼놔서 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오라비를 죽였다고 해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자기들 죽게 한 거죠. 그래서 그걸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었어요. 저승에 가서 멜레아그로스를 만났는데 내 동생이 이쁘다. 뭐 군대에서 또 만난 것도 아닌데 하여튼 내 동생 이쁘다 그래서 찾아갔다는 거죠. 근데 이미 이제 그 멜레아그로스의 동생이었던 네이아네이라는 그 동네 총각은 아니고 그 동네 강의 신 아켈로우스가 구원한 상태였고, 근데 뭐 아무래도 강의 신보다는 헤라클레스가 나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둘이 이제 신부감을 놓고 부터 대결을 했고, 아켈로스 역시 강의 신이기 때문에 계속 모습을 바꿔서 싸운 거죠. 근데 소로 변했을 때 그 뿔을 부러뜨렸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신체 일부가 훼손됐기 때문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아켈로우스가 갖고 있었던 아말테이아 또는 아말테아의 뿔과 바꾸자고 해서 자기 뿔을 찾아갑니다. 아말테아의 뿔은 뒤에 이제 그림이 나올 때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자, 이게 이제 텔라몬, 이 기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모습으로 장식이 됐는데, 이건 이제 묘하게 오하이오주에 있는 웨인 컨트리, 거기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코트하우스는 뭐 여기 시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 카운티 이 카운티의 사무보는 뭐 구청 뭐 이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제 이게 장식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뭐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우스터라는 곳에 있습니다. 지명 우스터. 이거는 라케다이몬 왕에게 이제 징벌을 하는, 복수를 하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이기는 편, 왼편, 지는 편, 오른편. 그죠? 여기 헤시오네가 어디 써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 있나 보다, 헤시오네.
이거는 AD 2세기 정도 된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텔라몬의 아들 테오크로스, 활을 잘 쏜나 봐요. 이 작품은 윌리엄 하모 토르니크로프트, 이름 어렵네요. 토르니크로프트라는 사람의 작품이고요. 1881년 작품입니다. 청동상이죠. 예. 여기가 이제 메세니아 중에서 오이칼리아, 그 활쏘기 시합하러 갔던 곳, 이 오이칼리아. 이게 전체, 이게 이제 이쪽이 스파르타고 라케다이몬, 그다음에 이쪽이 이제 메세니아 지역에서 오이칼리아 지역. 자, 이게 이제 산바리 소스를 놓고 둘이 싸우는, 이건 헤라클레스일 거고, 이 아폴론으로 된 모습이 있죠. 이거는 기원전 520년 경의 작품. 핀티아스와 데이니아데스, 이 두 사람의 작품으로 돼 있나 봐요.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온팔레. 온팔로스가 배꼽이라서 온팔로스의 여성형 같은데, 지금 여기 머리띠 하고 있죠. 예. 알록달록한 옷도 걸치고 있고, 이제 에로스 둘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 같아서요. 잠깐의 결혼이겠지만, 그리고 강대선의 설명에 따르면 허벅지를 올린다는 건 결혼의 의미인데, 남녀 사이에서 위에 올린, 먼저 그러니까 올린 쪽이 주도권을 갖는다. 이게 뭐 주인이니까 형식상으로 이게 헤라클레스의 지금 사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죠. 헤라클레스는 여장을 하고 있고, 이 작품은 요한 하인히 티슈바인 1754년도 작품입니다. 꼬마가 아주 짓궂게 웃고 있어요. 얼레리껄레리 하는 표정으로.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멧돼지 사냥에 나갔던 멜리아그로스와 아틀란타입니다. 아틀란타가 여성이긴 하지만 영웅이라서 허벅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멧돼지 가죽이겠죠. 그거를 여성에게 넘기니까 이 쫌생이 이삼촌들이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 이쪽의 항의일까요? 이쪽의 항의일까? 어쨌든 그런 모습. 둘 사랑하나 유부남이라 그러지 못했던 그런 얘기고요. 자, 이거는 데이아네이라인데, 요 뒷얘기가 사실은 있어야 되는데, 데이아네이라가 나중에 자기 남편을 죽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아마 이렇게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그려놓은 것 같고요. 이 그림은 역시 우리가 보면 대충 이제 이름이 떠오를 것 같은, 아까 그림, 이 그림은 야곱 요르다인스, 1620년에서 50년 사이 작품이고, 뭐 잘 모른다는 소리죠, 뭐. 그다음 요거는 에블린드 모르간. 이 화가의 그림이 언제 또 소개됐었냐면, 그 낙소스 섬에 버려진 아리아드네를 그렸어요. 혼자 이렇게 크게 잡아서. 그 그림과 화풍이 좀 비슷해요. 이건 아켈로우스의 뿔을 부러뜨리고 있는 헤라클레스의 모습입니다. 이게 더벅머리 총각처럼 그려져 있죠. 헤라클레스가 검은 머리에. 이게 이제 기원전 6세기 작품이고요. 이게 아말테아의 뿔입니다. 이게 여기서 이제 뭐가 과일 같은 게 쏟아져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전설에는 이제 그 화수분이라는 게 있는데, 물건들이 거기서 계속 나오는 그런 것처럼 이 아말테아도 풍요의 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물건들이 계속 나오는 그 뿔입니다. 이 작품은 루벤스 작품, 1630년 작품이고요.
자, 이제 그 얘기가 숨어져 있는 건데, 여기 이제 사실 얘가 아말테아예요. 그리고 얘는 누구냐? 제우스입니다. 얘는 아마 사티로스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이제 하도 오래서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실 텐데, 제우스를 비롯해서 올림포스의 신들들이 태어나자마자 크로노스가 다 삼켜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뺏기다 못해 레아가 마지막 아들인 제우스를 낳고 순순히 넘기지 않고 돌을 보자기에 싸서 제우스라고 넘겨서 먹게 하고 애를 빼돌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 동굴에 숨겨서 그 림프였던가요? 이 여인에게 기르게 하고 같이 젖을 공급하던 염소가 바로 아말테아입니다. 근데 이 제우스가 어려서 장난치다가 이 뿔을 부러뜨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우스가 미안해서 그 뿔을에게 축성을 해, 축복을 내려서 뭐 모든 것들이 막 솟아나는 뿔이 됐다. 뭐 그겁니다. 그 아말테아 뿔이라는 게 바로 이 염소 이름에서 온 거죠. 자, 헤라클레스는 마지막 부분이 될 것 같은데, 어, 데이아네이라하고 결혼을 하고 이제 그뭐 신혼였는데 그 이제 뭐 연회 뭐 이런 거 결혼식 연회 뭐 그런 걸 하고 있었는데 그 시중 드는 소년이 그 집안에 에우메노스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손을 씻다가 손가락을 잘못 튕겨서 그 손가락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뭐그 집안에서는 이해를 했지만 스스로 자청해서 망명을 했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는 도중에 강을 건너게 되는데 켄타우로스족이었던 네소스가 그 강을 건네주는 뱃사공 역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데이아네이라를 태우고 가다가 발은 말이니까 강을 건너가다 겁탈을 시도했고 헤라클레스가 멀리서 보고 활을 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네소스가 죽어가면서 나중에 헤라클레스가 바람필지도 모르는데 그때 자기의 그 정액과 피를 섞어서 보관해두고 있다가 그것을 사용을 하면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다. 사랑의 묘약이다. 뭐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고 오이칼리아의 그 활소로 가서 이올레라는 여자를 얻으러 갔다가 못 얻었다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복수를 하러 갔고 그래서 오이칼리아를 파괴하고 이올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우스에게 감사 제의를 올리기 위해서 집에 사람을 보내서 깨끗한 옷을 보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이올레란 여인을 얻었다는 소리를 듣고 데이아네이라가 이제 걱정이 돼서 그 약을 그 옷에다 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 헤라클레스가 제의를 지내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옷에서 독이 따뜻한 몸으로 퍼져 들어가서 몸을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데이아네이라가 있는 곳으로 돌아와서 뭐 먼 거리를 그런 상태로 온 거죠. 그걸 보고 데이아네이라는 목을 매서 죽고 헤라클레스는 화장하는 나무 장작을 쌓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불을 붙여달라고 그러는데 감히 누가 불을 붙이지 못했으나 그것을 지나가던 포이아스 또는 포이아스의 아들 필록테테스가 불을 붙였고 대신에 이제 헤라클레스의 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 부분은 불에 타버리고 제우스의 부분, 그러니까 제우스의 아들이니까 제우스 부분은 올림포스로 가서 헤라와 화해하고 헤라의 딸 젊음의 여신 헤벨을 아내로 얻고 신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뭐 나름 해피엔딩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끔찍한 끝이긴 하지만 이 필록테테스라는 친구가 또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러 같이 가다가 뱀에 물려서 그 뱀에 물린 데가 치유가 안 되고 썩어가면서 너무 고약한 냄새가 나서 그 같이 배에 타고 갔던 사람들이 버렸거든요 섬에다가. 그래서 뒷얘기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필록테테스라는 비극 작품이 있어요. 뭐 궁금하면 읽어보시고. 자 그리고
이 헤라클레스에 대한 얘기들은 뭐 여러 가지 해석 방식이 있는데 특히나 이제 그 융이라는 독일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독일 심리학자가 이제 이런 식의 헤라클레스 얘기를 우리의 어떤 영혼의 성장 뭐 이런 방식으로 인상이라고 되어 있네. 이걸 못 받았네. 못 받는 인생. 우리의 인생이 성장하는 것에 대한 어떤 알레고리, 비유로 보는 그런 해석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캠벨 같은 신화학자들이 특히 이런 해석을 받아들여서 영웅들이 상징하는 것, 뭐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또 궁금한 사람들 찾아보시고 또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헤라클레스가 자기의 인생의 기로에 섰을 때 쾌락의 여신과 덕의 여신이 와서 각자 나를 선택해라라고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덕의 여신을 선택했고 그래서 결국 신의 반열에 오르게 된 거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인생의 역경들을 넘어갔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요 얘기는 그 크세노프니라는 역사학자이자 철학자인 사람이 있는데 소크라테스 회상이란 책에 이 얘기를 썼던 다른 사람의 글을 길게 인용해 놓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데이아네이라를 데려가는, 근데 약간 좀 미화됐죠? 예, 케네소스가 하반신이 말의 형태를 하고 있는. 저 멀리서 헤라클레스가 이제 활을 조준하려고 땡기고 있고, 데이아네이라가 황당한 표정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구이도 레인이라는 사람의 작품이고 1617년에서 21년 사이 그려질 것이라고 보는 작품인데 뭔가 좀 그래도 색감이며 구도며 우아함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찾다 못 찾았습니다. 근데 뭐 그림은 괜찮아서 벽화처럼 돼 있기도 한데 벽화는 아닌 것 같고요. 폼페이일 것도 같은데 너무 좀 선명하고 헤라클레스와 뭐 여기는 또 에로스 신이 있네요. 이것도 에로스라는 게 뭐 사실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만 정욕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 평가가 좀 들어가 있는 말이긴 한데 그 장면이고 이거는 루이장 프랑스와 라그르네 프랑스 로코코 시대 미술 색채가 이렇게 화사하고 뭐 이런 거 아기자기하고 뭐 이런 거 1755년 작품입니다. 여기 뭐 좀 궁금할 부분은 요 밑에 나딘 걸고 있는 노인네인데 이 강의 신이라는 거예요. 말리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큰일 난다고. 그래서 여기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물의 신이라는 뜻이고 노가 옆에 있고 그래서 그 신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군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헤라클레스의 화살이냐 곧 날아올 참이고. 자, 요거는 이올레라고 합니다. 이올레를 그린 거예요. 헤라클레스하고 이제 그 연분이 난 걸로 설정을 한 그림인 것 같은데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서로 좀 대등해 보이는 헤라클레스의 몽둥이를 딱 짚고 있고 이거는 이제 프레스코화 이제 벽화죠. 카라치라는 사람의 작품 아니발레 카라치의 작품이고요. 1560년에서 1609년 사이.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잘 모르겠다는 소리고 로마에 있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불타오르는 고통을 표현하고 있죠. 헤라클레스 자기 옷을 찢고 살에 붙어갖고 뭐 살도 뜯겨나고 뭐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 네소스를 그린 거라고 그래요. 고소해하고 있는. 이제 이 그림도 전에 나왔던 그 화가 그림 얼굴 비슷하죠. 프란체스코 데 수르바란 헤라클레스의 죽음 1634년도 작품이고요. 자, 그래서 귀한 헤라클레스 마차를 타고 올라가고 있고 제우스와 헤라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도 기다리고 있고 헤르메스가 길을 안내하고 있죠. 에로스가 있고 에로스가 여럿이 떠 있고 헤베는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여기 헤베 일나나요? 이 헤베 참 아름다운 모델을 쓴 것 같아요.
요 아까 그 그림의 화가는 요 그림의 화가는 노엘 코이펠 노엘 코이펠이고 헤라클레스의 신성화 뭐 이런 거예요. 신이 되는 거 아포테우시스 1700년 작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헤베가 와인을 따르고 있는데 독수리가 마시고 있죠. 헤베는 원래 올림포스 궁전에서 술을 따라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헤라클레스랑 결혼하는 바람에 더 이상 그 일을 못하게 돼서 누구죠? 가니메데스라는 미소년을 제우스가 납치해갔다. 그 얘기 전에 했었죠. 자, 이것도 뭐 같은 그림인 것 같아요. 헤라클레스와 헤베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고요. 루이스 캐론, 루이스 쉐롱이라고 해야 되나요? 프랑스 사람이니까. 여기 헤라클레스 이쪽에 있나 보죠. 말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장면이고, 헤베가 기다리고 있고, 화질이 좀 떨어지네, 이거는. 자, 이게 바로 이제, 아무래도 이게 옷을 좀 덜 입은 쪽이 쾌락의 여신이겠죠. 여기 좀 정숙하게 입은 미덕의 여신, 덕의 여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젊은 날의 헤라클레스. 뭐 인생이 다 그렇죠. 이 사이를 우왕좌왕하면서 갈등하면서 평생을 사는 건데 어느 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져 사느냐, 그게 우리의 삶의 값을 정해 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라클레스 얘기까지 했고, 단독 영웅들 얘기 이제 끝나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다음은 이제 아르고호의 모험 얘기를 해서, 아르고호의 모험에 참여했던 여러 영웅들 얘기들과 그 아르고호의 여정을 따라가는 얘기들이 또 이어지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